자, 이어서 하죠. 자, 아까까지 우리가 이 데이트와 데이트 타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 한번 보도록 하죠. 자, 기타 데이터 양식을 지원을 하는데, 자, 제이슨이라는 거는 자바스크립트 오브젝트 노테이션이라는 약자인데요. 얘는요, 왜 우리 이거 있죠?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입니까? 예. 요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아이고. 자, 요 형식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얘는 키와 밸류의 값으로 쌍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특히 우리 옛날에 자바 할 때 properties라는 객체 기억나십니까? 예, 컬렉션 맵 객체. 그죠? 그 객체하고 유사하게 이제 데이터를 서로 주고받기 위해서 송수신을 하기 위해서 이제 웹상이든 네트워크상에서 이렇게 데이터 형식을 딱 정해 놓은 게 있어요. 딱 정해 놓은 틀이 있어요. 그 틀을 가지고 우리가 데이터를 서로 주고받는데, 그때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는 MySQL에서는 그 제이슨 형식을 이렇게 받아서 저장할 수가 있다라는 거, 그 기능을 얘도 초반에는 지원을 안 했어요. 그리고 나서 5점대 들어오면서부터 아마 지원을 했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뭐 아무튼 그러한 형식으로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있으면, 키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콜론 해가지고요, 혹은 쉼표, 이거는 다 통일하는 아마 콜론일 거예요. 제이슨이라고 한번 쳐보시면 나올 겁니다. 키하고 밸류 이런 형태로 돼가지고 데이터를 이거를 이제 자바스크립트는 특정한 타입이 없이 변수에다가 바로 그냥 이런 형태를 때려 넣으면 제이슨 형태로 받아들이는 변수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이제 자바스크립트의 특성을 보게 되면 우리가 자바와 같이 일정한 데이터 타입이 존재하지가 않고요. 그냥 변수를 선언하고 거기에다가 이제 대입을 할 때, 대입될 때 결정이 됩니다. 자바스크립트의 변수의 특성은, 데이터 타입은. 우리는 C 언어나 혹은 뭡니까? 자바 같은 경우는 int 타입을 저장하고 싶으면 int a 이렇게 해서 100이라고 저장을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자바스크립트 같은 경우는 그냥 바라고 이렇게 베리어블이라고 적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뭐 예를 들어서 변수명 a라고 했다면 여기에다가 이렇게 100이 들어가도 되고요. 그러면 a가 숫자형이 되는 거고요. 만약 여기에다가 가나다 이렇게 했다. 이건 스트링형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넣을 때 값에 따라서 가변적으로 변해버려요. 자바스크립트는, 변수형은. 알겠습니까? 예. 그래서 얘도 바 A 이래 놓고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가로 열고 가로 닫고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에다가 이렇게 되면, 이렇게 딱 하면 우리가 객체를 만드는 거예요. 객체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이슨도 하나의 객체화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우리가 통신을 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예. 나중에 자바스크립트 배울 때 심화 과정까지는 자바스크립트는 갈 필요는 없고요. 여러분들이 코드만 볼 줄 알고 기본적인 코드는 조금 짤 수 있게끔 우리가 배우면 되니까요.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알겠죠? 예. 그게 바로 제이슨이다. 그리고 지오메트리라는 거는요, 얘는 여기에 NA라고 적혀 있죠. 맞습니까? NA라고 적혀 있는 거는 바이트 수를 정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오메트리는 여러분들 왜 그거 있잖아요. 내비게이션. 그죠?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 이제 3D, 2D 또 혹은 또 우리 3D 프로그램들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런 것들 우리가 저장을 할 때 이제 공간 데이터 형식으로 저는 안 해봤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는 이거 경험 없습니다. 요거는 경험이 있지만 이건 안 해봤어요. 저는 왜 이거 할 일이 없었거든요. 저는 그래서 다각형 같은 공간 데이터 객체를 저장하고 조작할 때 쓴다고 하는데 그러한 예제를 만나보지도 못했고요. 그리고 책에서도 이러한 예제를 다루는 걸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참고로 그냥 이런 걸 지원한다라고만 얘기를 하지 딱히 뭐 본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더 이상 설명드릴 게 없어요. 이 지오메트리에 대해서는. 알겠죠? 예.
그래서 여기에 지오메트리는 통상 뭐 지도 데이터를 저장할 때 사용한다. 제이슨은 XML 포맷과 더불어 데이터 교환 포맷이다. 이렇게 제가 제이슨은 뭐 내가 해봐서 아는데 XML 우리 수정해가지고 왜 해봤잖아요, 그죠? 그런 거죠. 웹.xml 우리 여기 저 MySQL 우리 저 뭡니까 XML 코드 수정해서 그때 이거 테마도 변경해보고 색깔도 해봤잖아요. 그런 거는 아는데 이거는 몰라요, 제가. 내비 업체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던 것들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롱 텍스트와 롱 블럭. 자, 라지 오브젝트 바이너리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기는 LOB, 라지 오브젝트 바이너리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대량의 데이터를 저장을 하는데 롱 텍스트와 롱 블럭 타입이 요거는 뭡니까? 텍스트, 문자, 맞죠? 요거는 바이너리가 붙었다, 그죠? 그러면 이진 데이터 4기가라고 하는데 이제는 4기가는 대용량도 이제 축에도 이제 거의 안 들어가고 있는 시대가 됐죠, 그죠? 예. 그 다음 한번 볼까요? 아, 이제 워크벤치에서요. 보고 있나? 보고 있나, 니? 보고 있나? 어? 보고 있냐고? 잠깐만요. 자, 이제 우리가 앞에서 뭐 데이터의 타입들을 우리가 좀 살펴봤고요. 자, 이번에 볼 거는 자, 워크벤치를 우리가 워크벤치에서 변수를 지정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시스템 변수 골뱅이 2개 붙은 거 기억하실 겁니다. 어제 했습니다. 그죠? 예. 그와 같이 골뱅이 2개를 붙이면 시스템 변수에 접근을 할 수가 있고요. 그냥 변수를 선언할 때는 골뱅이 1개를 붙입니다. 그래서 얘는 전역 변수와 같은 개념을 지니고 있는데요. 단 워크벤치를 닫았다가 재시작을 하게 되면 날아가요. 전역 변수가 뭔지 알죠? 프로그램 시작과 동시에 생성이 됐다가 프로그램이 종료가 되면 날아가는 그런 개념이죠. 그죠? 예, 그와 마찬가지로 얘도 자, 셀 해가지고 골뱅이하고 변수 이름을 이렇게 대입을 합니다. 그리고 변수 이름을 대입하는 게 아니라 변수 이름을 선언하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값을 우리가 대입을 할 수가 있고요. 또한 셀렉트 해서 이렇게 골뱅이하고 변수 이름 찍으면 이 변수 이름이 출력이 되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제들도 몇 개 있으니까 같이 한번 더 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예. 요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별을 해야 될 거는 골뱅이 2개면 뭐다? 시스템이나 서버 변수 뭐 같은 말이니까요. 서버 변수. 골뱅이 1개는 그냥 일반 전역 변수의 개념을 지니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예. 요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자바에서도 형식 변환 함수, 즉 다시 말해서 캐스팅 기억나시는가요? 기억나시죠? 캐스팅 했다, 그죠? 예, 강제 타입 캐스팅, 그리고 자동 캐스팅, 그리고 클래스 단에서는 뭡니까? 부모로 올라가면 업 캐스팅, 자식으로 내려오면 다운 캐스팅, 이듯이 그런 캐스팅이 여기에도 존재를 하는데요. 데이터 형식 중에서 가능한 것은 바이너리, 차, 데이트, 데이트 타임, 데시멀, 제이슨, 사인드, 인티저. 이건 부호가 있는 인티저를 의미하겠죠. 그죠? 그 다음 타임, 언사인드 인티저. 얘는 부호가 없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캐스트, 캐스팅의 약자죠. 캐스트, 변환하다라는 뜻이죠. 그죠? 예. 그리고 컨버트, 변환하다죠. 그죠? 맞나요? 예, 요런 함수를 우리가 주로 이용을 해서 캐스팅을 할 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뭐 보시면 뭐 캐스트에서 여기 우리 함수 안에 여기에 매개 변수 타입으로 여러분들이 수식을 넣고 as를 하거나 아니면 콤마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데이터 형식을 이렇게 지정을 해주면 이렇게 변형이 됩니다.
구체적인 거는 실질적인 예를 우리가 보면서 예제를 보면서 이해를 하도록 합시다. 아무튼 형변환을 할 때는 캐스트와 컨버트를 쓴다라는 거. 뭐 어차피 함수명에서 우리가 이제 다 유추해 볼 수 있잖아요. 그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암시적인 형변환. 말 그대로 이거는 그냥 형변환, 자동 형변환을 지칭하는 겁니다. 우리가 묵시적이다, 암시적이다 라고 제가 설명을 했잖아요. 그죠? 그와 마찬가지로 캐스트나 컨버트는 명시적으로 때리는 거고요. 이제 묵시적으로 되는 형변환이 되는 예시를 보는 게 보죠. 자, 요렇게 셀렉트. 자, 뭡니까 이거 코테이션이 붙었어요. 그죠? 그럼 문자 열이다. 그죠? 그러면 이거 더하기 이거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흔히 알기로는 지금까지 프린트 ln이나 이런 거 하면 스트링과 뭐죠? 인트 값 이런 것들을 우리가 system.out.print ln에서 이 출력 스트림에다가 출력을 하면 전부 다 스트링으로 바뀌었다. 그죠? 그런데 얘는 문자 열이기 때문에 문자 열인데 우리가 기억하기로는 100, 200이 나와야 정상이지만 셀렉트 이제 이 여기에 DB에서는 요거는 이제 숫자로 변형이 이제 묵시적으로 암묵적으로 변형이 됩니다. 변형이 돼서 100 플러스 200 해서 300이 나옵니다. 알겠죠? 예. 그 다음에 이거를 연결하려 그러면 자, 우리가 자바에는 이제 우리가 문자열을 이어주는 게 스트링 클래스에 문자열을 연결해 주는 게 있었던가요? 그냥 플러스 하면 됐었다. 그죠? 플러스 연산자. 그리고 스트링 빌더나 스트링 빌더나 버퍼는 어펜드가 있었죠. 그죠? 그렇게 문자열을 연결해 주는 거. 그리고 컨캣이라는 것은요. 이거는 원래 C 언어에 있는 함수입니다. C 언어에도 컨캣이라는 함수가 있어요. 그 함수도 역시 문자열을 이렇게 연결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컨캣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이렇게 값을 문자열을 주게 되면 두 개를 문자열로 연결을 해서 해보시면 select 이렇게 문자열 타입으로 100, 200이 이렇게 연결이 돼서 나옵니다. 알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역시 컨캣이 들어갔다면 여기서 이 200이 문자열이라면 이 100은 문자열로 바뀝니다. 이때는. 알겠죠? 그래서 100, 200이 출력이 되고요. 자, 그리고 자, select 해서 1이 이거 지금 뭡니까? 불린 값이 나온다. 그죠? 불린 값이 나온다. 그죠? 맞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비교 대상이 어떻게 될까요? 결과론적으로는 1이 2메가라는 문자열보다 크다라고 했어요. 맞습니까? 그러면 이게 트루와 폴스 값이 나와야 된다. 그죠? 맞잖아요. 이거 지금 수식이잖아. 논리형이잖아요. 그죠? 불린 타입이 나와야 되는데 0은 폴스요. 트루는 1이라. 맞죠? 예,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자,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어 있으면 수식이 비교하는 대상과 이렇게 바라볼 때 이렇게 숫자로 변환이 된다라고 하는데요. 제 맨 앞에 글자를 따서. 그런데 이런 일은 거의 없습니다. 알겠죠? 없습니다. 쓸 일도. 근데 뭐 이게 나왔던 이유는 뭐 저자가 이렇게 해놨으니까 제가 설명은 드리겠습니다만은 뭐 여튼 중요한 거는 맨 앞에 숫자가 있으면 비교 대상이 숫자라면 이렇게 연산을 한다라는 뜻이고요. 이거는 0하고 지금 m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죠. 맞습니까? 비교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나왔어요?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근데 1로 나왔다. 그죠? 1로 나왔다면 true겠네요. 맞나요? 그렇다면 비교할 수 없으니까 앞에 숫자가 없으니까 이건 0으로 보겠다 이 뜻이겠네요. 맞습니까? 예. 근데 이렇게 셀렉트 치는 일은 제 평생 없었습니다. 됐죠? 예. 컨캣 메서드는 문자열 뭐 어떤 값이 들어오더라도 자동으로 연결을 해서 플러스가 문자열로 만들어지는 거고
이제 요거 플러스 연산이 왔다. 조금 요거를 유심 깊게 보실 필요가 있겠네요. 그죠? 예. 자, 요까지 해서 우리가 이제 일단 한번 예제를 하나 쳐보도록 하죠. 자, 요까지 자, 이론 두 번째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